이번 총선에서 의정부시 갑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탈당하는 등 내홍을 겪었는데 아직 아물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폐쇄된 의정부 미군기지에서 서바이벌 게임을 한 동호인 3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주한미군의 강제 무급휴직 통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급여의 7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동두천 주한미군 근로자 800여 명이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은 27일부터 외래를 확대하고 초진 환자 진료도 재개했습니다. 폐쇄 이후 한 달여 만에 외래 진료를 확대하고 응급실 기능도 정상화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의정부시 갑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후보가 지역구 최연소로 당선되면서 변화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하지만 공천 과정에서 지역 조직을 이끌던 시의원들이 탈당하는 등 내홍을 겪기도 했는데요. 총선은 승리했지만 벌어진 틈새는 아직 아물지 않은 듯합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총선 기간 열렸던 의정부시갑 오영환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 집권 여당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치곤 너무 단촐합니다. 지지자도 거의 없고 수행원 몇 사람만 눈에 띕니다. 며칠 뒤 열린 문석균 후보의 기자회견. 수십 명의 지지자들이 기자회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역 조직을 이끄는 시의원들도 눈에 띕니다. 오영환 후보의 공천에 반발하며 의정부갑 시의원들이 탈당해 문석균 후보 캠프로 옮긴 겁니다. 정치 초년병인 오영환 후보가 선거 기간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입니다. 기존의 더불어민주당의 당 조직 자체가 이제 반발하고 또 집단 사퇴하는 등 지역 조직이 없었던 부분이 어쩌면 또 힘든 순간들이었지만 하지만 오영환 후보가 당선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시의원들로서는 집권 여당으로의 복당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정부 갑에 속한 지방의원은 도의원 2명과 시의원 4명, 이 가운데 시의원 3명이 당시 문석균 후보를 지지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도리를 지키기 위한 신념이었다며 복당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도리를 위해서 우리가 몸을 바친 거니까는 그게 어찌 됐든 간에 중앙당에서 당신들 와 다시 잘해봅시다. 복당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복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순리에 따르려고 합니다. 지역 화합 차원에서 이들의 복당을 받아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오영환 후보는 정치 신인으로 지역과의 소통에 다소 서툴렀다는 여론이 있었던 만큼 이들을 포용하는 모습을 통해 갈라진 민심을 봉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오영환 후보도 그 의정부 갑이 그 통합을 하려면은 이제 선거의 과거의 이 구원은 다 잊고 받아들여서 이 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포용력 있는 큰 인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리어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방관 출신의 지역구 최연소 당선으로 화제를 모았던 오영환 당선인. 재난 현장에서 수많은 시민들을 구했듯이 거친 정치판에서 지역 주민을 구조할 수 있을지 이제 그 시험 무대가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홍입니다. 주한미군의 강제 무급휴직 통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급여의 7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소속 근로자 4천여 명에게 급여의 70%를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또 무급휴직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미국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100%를 모두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800여 명의 주한미군 근로자의 무급휴직으로 지역 경제에 타격을 입은 동두천시는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폐쇄된 의정부 미군 기지에서 서바이벌 게임을 한 동호인 3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이달 초 폐쇄된 미군 기지인 호원동 캠프 잭슨 내 건물에서 침입 흔적이 발견됐다는 미군 측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지난 12일 경찰은 무단 침입한 동호인 30여 명과 해당 지역에서 마주쳤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침입한 캠프 잭슨은 지난 1953년부터 미군이 사용했으며 2018년 4월 평택으로 이전해 폐쇄된 상태입니다. 미군이 2015년 반환한 의정부시의 캠프 북캐슬 부지 토양 지하수 정화 작업이 2022년 완료됩니다. 농어촌 공사는 2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인 캠프 북캐슬 부지의 정화 작업이 2년 뒤에는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정화 작업이 5년 만에 마무리되는 건데요. 농어촌 공사는 이번 1차 반환 미군 기지에 이어 의정부, 하남시 등에 위치한 2차 반환 미군 기지 7곳의 오염 정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은 27일부터 외래를 확대하고 초진 환자 진료도 재개했습니다. 앞서 의정부 성모병원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폐쇄했으며 20일 만에 초응급 환자와 재진 예약 환자에만 문을 열었습니다. 27일부터는 외래 확대로 초진 환자의 진료도 시작했고 응급실 기능도 일부 정상화했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뒤 감염자가 잇따르면서 집단 감염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지난 1일 시설을 폐쇄했으며 지난 20일에는 응급분만과 중증 외상, 급성 심근경색과 뇌경색 증상이 있는 초응급 환자 등 일부 환자만 진료를 재개한 바 있습니다. 양주시와 경기도가 리빙랩 성공 사례 발굴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주시와 경기도 마을공동지원센터는 양주시청에서 업무 협약식을 갖고 리빙랩을 기반으로 하는 마을 생태계 조성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업무 협약은 경기도의 마을 생태계 기반 조성 사업 협력 시군으로 양주시가 선정되면서 추진되는 후속 조치입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 센터는 앞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5천만 원과 전문 인력을 지원합니다. 또 양 기관은 기업과 대학교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 실행단을 구축해 정례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방침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가는 마을 실험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양주시랑 MOU를 맺고 양주시의 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마을 실험실, 곧 리빙맵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정책을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 쓰레기가 널리 무분별하게 배출이 돼 있다면은 그거를 어떻게 잘 정리를 할 것인가 하는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시민들이 다 함께 참여를 해가지고 마을을 좀 더 밝고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업에 시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천시 의회의 의원 전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를 위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의회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은 뭔지 연재창 포천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의원들의 급여의 일부를 모아서 마련한 성금이라고 들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다 같이 뜻을 모은 이유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경제 위축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 포천시의회 역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적극 동참하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의원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네, 올 초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시의회의 그동안의 행보를 짚어본다면 어떨까요? 우리 시의회는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들이 좀 더 방역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3월 임시회 일정을 조정해 개최했고 4월 초에는 민생, 경제 여건 전반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긴급 생활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19 원포인트 임시회를
긴급 개최 시급한 예산 편성을 확정하였습니다. 예. 지역 농가 상황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여파로 전국 모든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는 바람에 학교에 급식 재료를 납품하지 못하는 농가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었습니다. 예. 이에 포천시의회는 이러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해서 해당 농가의 농산물을 구매하고 군부대 등 학교 이외의 곳에 다양한 판로를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지켜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농가들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계속 받고 있는데 시의회는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가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합니다. 이에 이번 사태는 단기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포천시는 장기적 코로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차례 더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의회 역시 장기적 코로나 사태 대비를 위해 예산 책정에 있어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네. 이 포천시의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고 들었어요. 이 시의회의 발빠른 승인이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는 평가가 있는데 앞으로 어떤 기대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하는 겁니다. 돈은 돌고 돌아야 하는데 돌지 않고 있습니다. 마중물 역할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으로 인해 우리 포천 지역에 약 600억 원의 돈이 지역 상품권으로 시중에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제의 밑바닥을 떠받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을 살려야 포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두루 살피는 시의회의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4선에 성공한 양주시 정성호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도전합니다. 정성호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 선언문을 통해 겸손과 실력, 통합이 원내 운영의 기조가 돼야 한다며 사심 없고 계파 없는 합리적 실용주의 리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2년 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당내 통합이 필요하다며 사심 없는 무계파, 비주류인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는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4선의 김태년 의원, 3선의 전해철 의원 등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이인영 현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7일 치러집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식용란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특사경은 달걀 가격 상승, 관련 법령 개정으로 불법 식용란의 유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번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은 경기 지역 계란 유통 판매업소와 달걀 사용이 많은 식품 제조 가공업, 일반 음식점 등 360여 곳입니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미신고 영업행위, 껍질이 깨지거나 부패 변질해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 유통 행위, 선별 포장장을 거치지 않은 달걀을 가정용으로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양주시는 은현, 봉암간 지방도 375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의 보상 협의를 재개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해당 공사는 총 사업비 299억 원을 투입해 양주 은현면 서남리에서 봉암리까지 3.88km 구간을 왕복 2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인데요. 지난 2018년 도로구역 변경 등으로 보상 협의가 지연됐지만 이달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 금액을 확정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금액을 통지하는 등 보상 협의가 재개됐습니다. 시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